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열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만 조금 더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거의 29,000불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칸 두 개를 쳐놨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27,000불과 29,000불 사이를 횡보하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은 하락을 좀 했고 지금 리플 가격은 615원, 비트코인만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히 51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꽤 긍정적으로 봅니다. 51선 같은 경우는 좀 무너지기 쉬운 이평선인데 51선에서 또 줍줍을 했겠죠. 누군가는 던지지만 또 누군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줍줍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그 누군가는 던지지만 그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27,300불 요번 조정 중에 내려갔고, 조정을 한 이유는 어쨌든 선물 거래 롱 포지션 청산을 깔끔하게 하고 거래들이 또 이제 숏 잡아먹으로 상승을 시키겠죠.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선물 거래 그리고 거래들의 큰 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RSI도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자리와 거의 똑같다. 거의 비슷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가겠죠.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XRP도 지금 매우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뜨지만 한 번에 또 휩쓸어 나올 수도 있겠죠. XRP 홀더들에게 현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한 번 정도는 더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력들은, 거래들은, 개미들이 갖고 있는 꼴을 보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XRP의 부정적인 기사가 큼지막한 놈으로 하나 뜰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버티세요. 지금은 암호화폐를 던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XRP를 사라 방송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라 방송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던지지 말고 잘 지키라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와 라울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3년 전, 4년 전 데이터를 계속 보더라도 여자는 캐시우드, 남자는 라울팔이 이야기했던 예측들이 거의 80-90%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 코인베이스 가격 계속 빠졌을 때 그때 캐시우드가 매집을 했었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그런데 또 이번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조만간에 충분히 암호화폐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했던 말 캐시우드가 하고, 또 제가 잔소리했던 말들, 비트코인 본질적인 이야기들, 블록체인 원리들, 이런 거 라울팔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신념을 보호해주는 것들은 XRP의 호재 뉴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XRP가 왜 지금 인류에게 다가왔는가를 이해하신다면 그게 가장 여러분들의 신념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27,000불에서 29,000불만 잘 유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어쩌면 점점 다가오는 5월 6일 리플과 SEC 소송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비트코인 또한 리플 흡공, XRP 흡공에 의해서 기지개를 한 번 더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더라도 유일한 단 하나의 국가, 기축통화국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무뎌지겠죠. 더뎌지겠죠. 하지만 미국이 인정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어마무지하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죠.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에서, 경제 채널에서 이코노미스트, 차티스트, 미래 경제학자들 모두 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 달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그들은 항상 더 큰 걸 준비하고 세상에 뿌려진 뉴스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죠. 어쨌든 저는 XRP를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한 번 더 미국이 또라이 짓거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 리플의 횡보를 보면 그거잖아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전라도 한정식집에서 50여 가지 정도의 반찬이 세팅이 되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리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크게 존중을 하고 있지 않나. 리플이란 회사가 완벽하게 세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나. XRP가 어떻게 쓰일까? XRP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 그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미국은 그냥 그 한정식 밥상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을 때 숟가락만 얹으려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탁월한 기술력이 좋은 그 코인을 찾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금방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도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성장을 한 암호화폐,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꿔왔던 비트코인의 철학, 그 모든 철학들을, 이념들을, 기술들을 총집합해 놓은 코인이 XRP이기 때문에 XRP가 널리 사용이 되길 원하겠죠.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정말 꿈꿨던 코인, 사용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코인 XRP를 바라보고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리플 사이트에 나와 있는 리플이 지금 꿈꾸고 있는 세상,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인류에게 그들이 줄 선물은 어떤 것일까. 며칠 전에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던 35억 명의 인구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주는 리플이 주는 파급 효과,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업. 리플은 혁신적인 피테크, 그리고 대학, NGO, 재단 및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의미 있게 연결된 세상을 향한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끼리 이렇게 갖다 대서 결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스마트폰끼리 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도 충분히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진이 내포하고 있는 건 전 세계 35억 명의 금융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현금이 아닌,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 포용은 궁극적인 의미가 인권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제3자에게, 특히 금융기관이라든가 미들맨, 중재자들에게 그들의 돈을, 그들의 물건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독립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겠다. 금융 문맹국, 금융 문맹인 많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편하게 금융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맡겨놓을 은행이 없다면, 뭐 그거는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보험, 주식, 채권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유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뭐 대수야 할 수 있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 어쩌면 그들에게는 충분히 더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준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던 비트코인은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놈 하나가 그 일을 해내게 될 겁니다. 비트TV가 왜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XRP를 선택했을까? 라는 이유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채택하면 수십억 명의 은행 및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 그리고 회복력을 극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신흥시장에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저비용으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 세계 80여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리플의 글로벌 암호화 솔루션은 블록체인 기술의 민주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민주화 능력.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에서 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분산 원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합의민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의 합의민주주의를 도출해내는, 여러분들 뭐 51%의 어택, 비잔틴 장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바로 리플이 이야기하는 민주화 능력. 자, 어쨌든 리플은 파트너 및 고객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여 모든 사람의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억 명이 지금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탄소 정책, 기후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리플은 항상 미래를 예견하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과연 이런 회사를 미국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밥상이 다 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아시죠? 어쨌든 지속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은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리플은 암호화 산업과 세계 경제를 위한 저탄소 미래에 전념하고 있다. XRP 레자는 지속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고 역동적인 탄소 시장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글로벌 탄소 중립 블록체인이다. 리플은 탄소 배출량 감소, 청정 에너지 사용, 혁신적인 탄소 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로키마운틴 연구소 CEO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플은 핀테크가 은행과 소비자에게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유익한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임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회사의 성장을 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회사 구조를 바꾸는 시스템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면 암호화폐 회사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진가는 지금 사회 전반에 쓰이고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탄소 제로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회사들의 탄소 제로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은 2050년까지 지구 대기에서 500억 톤의 CO2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 자꾸 보고 느끼는 거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암호화폐 회사 대표들은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산업 부분에 침투를 해서 쓰이게 되더라도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금융 문맹과 같이 따라오는 디지털 문맹인들에게도 너무나 쓰기 편하게 다가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회사 대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존재하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게 특정 암호화폐 회사 CEO들의 마인드, 생각, 도덕성,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튀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SEC가 어떻게 보면 리플한테는 역경이죠. 그런 역경들이 찾아오더라도 현명하고 똑똑하게 헤쳐 나가야 되는 특별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블레이드 갈량하우스를 그나마 좋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열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만 조금 더 상승을 했죠. 지금 거의 29,000불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칸 두 개를 쳐놨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27,000불과 29,000불 사이를 횡보하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은 하락을 좀 했고 지금 리플 가격은 615원, 비트코인만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히 51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꽤 긍정적으로 봅니다. 51선 같은 경우는 좀 무너지기 쉬운 이평선인데 51선에서 또 줍줍을 했겠죠. 누군가는 던지지만 또 누군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줍줍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그 누군가는 던지지만 그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27,300불 요번 조정 중에 내려갔고, 조정을 한 이유는 어쨌든 선물 거래 롱 포지션 청산을 깔끔하게 하고 거래들이 또 이제 숏 잡아먹으로 상승을 시키겠죠.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선물 거래 그리고 거래들의 큰 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RSI도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자리와 거의 똑같다. 거의 비슷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가겠죠.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XRP도 지금 매우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뜨지만 한 번에 또 휩쓸어 나올 수도 있겠죠. XRP 홀더들에게 현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한 번 정도는 더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력들은, 거래들은, 개미들이 갖고 있는 꼴을 보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XRP의 부정적인 기사가 큼지막한 놈으로 하나 뜰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버티세요. 지금은 암호화폐를 던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XRP를 사라 방송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라 방송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던지지 말고 잘 지키라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와 라울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3년 전 4년 전 데이터를 계속 보더라도 여자는 캐시우드, 남자는 라울팔이 이야기했던 예측들이 거의 80-90%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 코인베이스 가격 계속 빠졌을 때 그때 캐시우드가 매집을 했었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그런데 또 이번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조만간에 충분히 암호화폐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했던 말 캐시우드가 하고, 또 제가 잔소리했던 말들, 비트코인 본질적인 이야기들, 블록체인 원리들, 이런 거 라울팔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신념을 보호해주는 것들은 XRP의 호재 뉴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XRP가 왜 지금 인류에게 다가왔는가를 이해하신다면 그게 가장 여러분들의 신념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27,000불에서 29,000불만 잘 유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어쩌면 점점 다가오는 5월 6일 리플과 SEC 소송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비트코인 또한 리플 흡공, XRP 흡공에 의해서 기지개를 한 번 더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더라도 유일한 단 하나의 국가, 기축통화국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무뎌지겠죠. 더뎌지겠죠. 하지만 미국이 인정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어마무지하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죠.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에서, 경제 채널에서, 이코노미스트, 차티스트,
미래 경제학자들 모두 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 달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그들은 항상 더 큰 걸 준비하고 세상에 뿌려진 뉴스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죠. 어쨌든 저는 XRP를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한 번 더 미국이 또라이 짓거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 리플의 횡보를 보면 그거잖아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전라도 한정식집에서 50여 가지 정도의 반찬이 세팅이 되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리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크게 존중을 하고 있지 않나. 리플이란 회사가 완벽하게 세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나. XRP가 어떻게 쓰일까? XRP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 그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미국은 그냥 그 한정식 밥상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을 때 숟가락만 얹으려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탁월한 기술력이 좋은 그 코인을 찾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금방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도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성장을 한 암호화폐,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꿔왔던 비트코인의 철학, 그 모든 철학들을, 이념들을, 기술들을 총집합해 놓은 코인이 XRP이기 때문에 XRP가 널리 사용이 되길 원하겠죠.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정말 꿈꿨던 코인, 사용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코인 XRP를 바라보고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리플 사이트에 나와 있는 리플이 지금 꿈꾸고 있는 세상,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인류에게 그들이 줄 선물은 어떤 것일까. 며칠 전에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던 35억 명의 인구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주는 리플이 주는 파급 효과,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업. 리플은 혁신적인 피테크, 그리고 대학, NGO, 재단 및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의미 있게 연결된 세상을 향한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끼리 이렇게 갖다 대서 결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스마트폰끼리 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도 충분히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진이 내포하고 있는 건 전 세계 35억 명의 금융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현금이 아닌,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 포용은 궁극적인 의미가 인권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제3자에게, 특히 금융기관이라든가 미들맨, 중재자들에게 그들의 돈을, 그들의 물건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독립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겠다. 금융 문맹국, 금융 문맹인 많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편하게 금융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맡겨놓을 은행이 없다면, 뭐 그거는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보험, 주식, 채권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유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뭐 대수야 할 수 있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 어쩌면 그들에게는 충분히 더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준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던 비트코인은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놈 하나가 그 일을 해내게 될 겁니다. 피트TV가 왜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XRP를 선택했을까? 라는 이유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채택하면 수십억 명의 은행 및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 그리고 회복력을 극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신흥시장에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저비용으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 세계 80여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리플의 글로벌 암호화 솔루션은 블록체인 기술의 민주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민주화 능력.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에서 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분산 원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합의민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의 합의민주주의를 도출해내는, 여러분들 뭐 51%의 어택, 비잔틴 장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바로 리플이 이야기하는 민주화 능력. 자, 어쨌든 리플은 파트너 및 고객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여 모든 사람의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억 명이 지금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탄소 정책, 기후 위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리플은 항상 미래를 예견하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과연 이런 회사를 미국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밥상이 다 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아시죠? 어쨌든 지속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은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리플은 암호화 산업과 세계 경제를 위한 저탄소 미래에 전념하고 있다. XRP 레저는 지속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고 역동적인 탄소 시장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글로벌 탄소 중립 블록체인이다. 리플은 탄소 배출량 감소, 청정 에너지 사용, 혁신적인 탄소 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럭키마운틴 연구소 CEO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플은 핀테크가 은행과 소비자에게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유익한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임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회사의 성장을 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회사 구조를 바꾸는 시스템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면 암호화폐 회사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진가는 지금 사회 전반에 쓰이고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탄소 제로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회사들의 탄소 제로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은 2050년까지 지구 대기에서 500억 톤의 CO2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 자꾸 보고 느끼는 거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암호화폐 회사 대표들은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산업 부분에 침투를 해서 쓰이게 되더라도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금융 문맹과 같이 따라오는 디지털 문맹인들에게도 너무나 쓰기 편하게 다가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회사 대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존재하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게 특정 암호화폐 회사 CEO들의 마인드, 생각, 도덕성,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튀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SEC가 어떻게 보면 리플한테는 역경이죠. 그런 역경들이 찾아오더라도 현명하고 똑똑하게 헤쳐 나가야 되는 특별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블레이드 갈링하우스를 그나마 좋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